네, 지금부터 뮤지컬 퍼포먼스 팀 세레나데 아주 특별한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시원하게 주이소. 어쩌면 이 특별한 시간은 호계역에서의 마지막 공연일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외갓집이 시골이었는데요. 그 공간에 가면 마을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어떠한 행사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 간역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떠올렸고요. 울산 북구에 있는 동해남부선의 유일한 기차역. 그러니 이곳 광장에는 또 얼마나 많은 추억이 쌓였을까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고향에 온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인 것 같아요. 간이역이라는 곳이. 저희 오늘 공연할 때도 원래 항상 까만 옷 입고 연주를 하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런 벚꽃 느낌으로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맞춰 입고 왔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네. 그의 변치 않는 손 그녀를 안내 사랑 다짐 그 많은 기차역이 다 사라져도 변치 않고 한 자리를 지켰던 호계역. 변치 않는 곳 현대역은 KTX나 아니면 지하철역이나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그런 역을 지나쳐가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간역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그 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느림의 미학이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느리고 더딘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달려온 시간이 어느덧 100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차곡차곡 쌓인 곳. 여기는 울산 북구 호계역입니다. (100년이라는) 먼 길을 달려와 먼저 동해선으로 갈아탄 태화강역. 표를 끊고 그때는 뭐 이렇게 찍어주시는 역무원들도 계셨고 찍어주고 플랫폼에 나갔을 때 기차가 언제 오는지 이렇게 보는 그 느낌이 정말 그 설레이는 느낌이죠. 아 빨리 안 오나 언제 오지? 그러다가 종소리가 딸랑딸랑 들렸을 때 그 설레임이란 마치 정말 어디로 떠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가장 강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태화강역에서 운행되는 열차는 고속열차에 밀려 완행열차로 불리게 된 무궁화호 단 한 종류뿐이죠. 덜컹대는 소리에도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열차 안. 아침 풍경을 감상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차를 사실은 오랜만에 타봤어요. 기차를 오랜만에 타봤고 창밖으로 보여지는 아침 햇살이 가을인데 오히려 좀 쌀쌀하지만 바라보는 풍경 자체만으로는 너무 따사롭게 느껴진 거죠. 가을 햇살이 가득한 들녘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동해남부선. 울산의 이 낭만적인 동해남부선이 달리기 시작한 건 1935년부터입니다. 물론 울산의 첫 기차는 경동선이죠. 하지만 그때는 선로의 폭이 좁은 협계선이었고 동해남부선부터가 지금의 선로입니다. 울산역보다 딱 1년 늦게 문을 연 호계역. 지금의 자리에서 경동선과 동해남부선 시절을 모두 보냈고 이름도 처음 그대로 쓰고 있는 보기 드문 기차역입니다. 기차를 타고
불국사까지 가는데 그 덜컹거리는 느낌과 그 덜컹거림에서 오는 그 자연스러운 펜선, 펜의 손놀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적었어요. 덜컹거리는데 펜선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좋다. 호계역보다 4년이나 앞서 문을 연 불국사역은 100년이 훌쩍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간이역입니다. 제가 고향이 울산이니까 불국사는 추억이 많죠. 사실은 여기서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소풍 코스였기도 하고 중학교 때는 뭐 수학여행도 왔던 기억이 나고 뭐 그냥 친구들하고 불국사 놀러 왔던 기억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추억들이 있는 거죠. 박성진 작가는 그동안 틈날 때마다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그림으로 남기는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그러면서 재작년에는 전국에 있는 21개의 간이역을 스케치해 한 권의 책으로 엮기도 했죠. 불국사역도 그중 하나입니다. 무엇이 그의 발길을 간이역으로 향하게 했던 걸까요? 저는 정감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쓰면서 가장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곳에 역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던 역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역이 아주 중심 역할을 했을 거라고요, 교통에. 그런데 지금은 이미 다 사라지고 아예 기차가 또 정차도 하지 않고 이런 역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을 갈 때마다 주변에 아직까지 그 역을 바라보고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한 추억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울산 호계역. 스케치 여행은 전국의 간이역이 다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기억하는 그만의 방법입니다. 호계역. 네, 감사합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 기차를 타고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던 시절, 이렇게 플랫폼이 텅 비어버릴 줄, 또 역사의 뒤안길로 그 이름마저 영영 사라지게 될 줄 생각이나 했을까요? 불국사에서 호계역으로 간다. 기차가 오는 순간을 기다린다. 점에서 기차로 보여진 순간이 좋다. 지금이죠. 동해남부선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은 청춘의 한 토막처럼 이미 떠나버린 기차처럼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간이역이던 경주 입실역과 모화역은 그렇게 일찌감치 여객 업무가 중단됐고 2021년을 끝으로 기찻길도 기차역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건 바로 이곳 호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소풍도 많이 왔었어요. 친구들도 여기 몇 명 살아서 친구 집에 오면서 놀러를 많이 왔었죠. 그때는 사실 기차보다는 버스를 많이 타고 왔었는데 오늘 또 기차를 타고 오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추억을 쌓던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호계역. 호계역은 딱 봤을 때 간이역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너무 정겹고 좋았던 것 같아요. 간이역들의 그 구조물의 느낌들이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고 좀 다른 게 있다라면 벽면 색이 조금 더 따뜻한 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포근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점은 아침에 출퇴근 손님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또 퇴근 시간 때도 이제 이렇게
많이 내리세요. 그러니까 어여보면 시작과 끝을 이제 호계역에서 하시는 분이 많죠. 하루에 1,800명 내지 2,000명 정도 지금 고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주에서 한 30분, 태화강에서 한 10분이니까요. 1시간에 한 대 정도 있으니까 이용량이 이제 많습니다. 사실 호계역은 간이역이던 시절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하루에 240여 명이 오가던 적도 있었지만 아파트가 많아진 뒤로는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동네가. 그래도 이 집들은 보니까 새 건물들이 많아졌네. 야, 아직도 이런 양복점이 남아있네요. 그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아, 이런 게 역사지. 사실 이 주변도 호계역 빼고 다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꽤 많이 변했습니다. 아, 1922년 과거와 현재를 잇다. 아, 이게 호계역이 생긴 연도가 1922년이네요. 그럼 딱 100년이 된 역이군요. 이 철길 모양이 위에 숫자를 써서 느낌이 괜찮네요. 그야말로 호계역의 지난 100년은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폐역이 되네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시간이 여기서 멈추게 되네. 아쉽다. 왠지 저런 거 보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복선 전철이 되면 새로운 기찻길을 따라 부산에서 포항까지 8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계역과는 영원한 이별인 거죠. 호계역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또 한 사람, 송하영 작가. 호계역이 사라지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진 작업과 영상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인터뷰하고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안 될까요? 얼마나 걸려요? 1분? 아, 네. 네. 그냥 여기 바로 서시면 돼요. 네, 거기. 네. 사진 잘 나오겠는데요? 저 보시고요.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1분 거짓말이었고 3분. 네, 감사합니다. 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호계역에 대한 추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소중한 기억이나 추억, 그다음에 역사를 우리가 함께 조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달천동에 살고 있어요. 근데 시댁이 호계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북구에 살기 시작해서 23년 이제 호계 근처를 살죠. 뭐 시댁에 워낙에 자주 가고 또 호계에 살기도 했었고. 그런 각별한 인연이 호계를 사진으로 담게 된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누가 저희 집에 와보고 그랬어요. 여기는 배 빼고는 다 온다고. 기차도 오고 비행기도 오고. 근데 그게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아요. 거슬리는 소리는 아니고 오히려 좀 정겹게 느껴지는 그 정도로 제가 뭐 익숙해졌을 수도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가끔 비행기 소리 듣고 여행하는 기분 나고. 네. 기차나 비행기만큼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목소리로 늘 시끌벅적했던 시댁. 우리 그 호계 집이 도로가 생기면서 편입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나 또는 아들들이 봤을 때 그 집, 그 낡은 집이 기억이고 고향이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을 제가 붙잡아 주고 싶다는 느낌, 기록해 주고 싶다는 느낌이 좀 많았어요. 추억이 있는 소중한 시간을 붙들고 싶은 심정이었을까요? 첫 번째 개인전에서는 그런 마음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제 추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머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맡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셨거든요. 굉장히 유쾌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 너무 재밌게 듣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이 집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찍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좀 오늘 처음 봐요. 그때 포장. 그리고 어머니를 사진으로 다시 만난 게 바로 첫 번째 개인전 호계공화국이었죠. 이게 언제적이야? 여기 울산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서 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다 굉장히 재밌게 사진을 봤었어요.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아 이때 이랬지, 우리 어머니 정말 달리기 잘했지, 노래도 잘하셨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됐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슬픔이라는 것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슬픔으로 자리하지 않고 추억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사진에 힘을 느꼈었어요. 아버님 여기 있어요? 그래 여기 이것도 나고 응. 여기도 나고 진짜? 여기도 어머니보다 젊. 호계역의 역사를 더 많이 알게 된 것도 바로 사진을 통해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시집을 왔을 때 이제 상견례 할 때 그 대한철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신기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집 올 때만 해도 대한철광이 없어진 상태였죠, 아버님. 그렇지. 그래서 울산에 철광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65년도. 1965년도. 볼 게 없었죠. 뭐 지금 뭐 저 시내고 울산 그 시내고 뭐 여기 천지 개벽을 한 거죠. 진짜. 대한철광은 1964년부터 30년 넘게 달천 철장에서 엄청난 철광석을 캤죠. 자석이로 해가지고 철만 골라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차로 호계역으로 갖다 놓고 호계역에 화차로 부산 부두로 출항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두에서 또 배로 일본으로 가고 그랬어요. (2004년까지도) 달천 철장에 철광석을 실어 날랐던 호계역 화물열차. 1980년도에 이제 철광석 이제 운행을 해갖고 직원이 한 11명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화물을 하면 입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원이 한 11명 정도 있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객만 이제 운행을 하니까 이제 뭐 3명, 하루에 3명 정도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한 10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오랜 세월 기차가 달리기까지 매일 선로를 점검하는 바로 이분들이 있었습니다. 선로 높낮이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선로가 높고 낮고 하면은 열차 진동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주로 그런 걸 보고. 두드려 보면은 두탕한 소리 나는 거는 잘 조이가 있는 거고, 이거 노는 거는 좀 풀린 거거든요. 현재 이곳에서 맡은 구간은 효문역에서 경주 모하역까지. 저 건널목에서 건널목 먼저 칠 거잖아. 그러니까 저 가도 관계는 없지. 이런 숨은 노력 덕분에 기차는 100년을 끄떡없이 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이 또 그냥 뭐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태화강에 있다가 또 남창에도 있을 수가 있고 발령을 자꾸 그걸 하니까 그때는 뭐 열차 타고 출퇴근하는 게 굉장히
뭐 차도 막히지도 않고 뭐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호계시설 지금 6,500열 모아서 호계 들어옵니다. 하루에 이곳을 지나는 여객열차만 38번. 화물열차까지 다 더하면 대략 60번 정도. 호계역은 여기에다 세월의 무게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오래된 만큼 약간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약간 좀 시골 동네라서 이제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이용객들이 어르신들이 좀 많으세요. 일단 풍경이 제일 예쁩니다. 네, 고객님 5시 24분 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객님 어디 드릴까요? 부전역이요? 호계역을 찾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 기차가 꼭 도시와 도시만을 연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저기 우리 저 호계역이거든. 여기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래 타가지고 요래 가지고 온 거라. 많이 탄 거지. 엄청 많이 탄 거지. 이제 기차를 타면은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30% 평일날 할인이 되니까. 할인이 되니까. 이 100년 됐는데 이제 없어진다. 참 아깝다. 그래. 그럼 이거 무슨 저 부산에 그 뭐 현대영매처럼 무슨 뭐 기념관이나 뭐 그런 거 안 만드나? 그건 모르지. 그건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려는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특히 호계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주 부분하고 울산 부분하고 걸쳐 있는 산들을 아울러서 탈 수 있는 중간 기착지가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은 아무래도 이 부근의 산들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힘들겠죠. 다 갔다 이가 무령산 동대. 좀 무령산 아닙니까? 무령산 동대산 그 밑에 뭐 동산 계단고. 등산객들에게 이곳 호계역은 곡선의 산과 직선의 철길이 하나의 선으로 만나고 다시 이어지는 그런 곳이죠. 이곳은 어쩌면 전국의 수많은 기차역 중에서도 작은 점처럼 보이는 어느 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기차역입니다. 나에게 여기란 내가 산을 갈 수 있는, 내가 산을 접근할 수 있는 기착지. 기차는 이렇게 여행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행의 시작이죠. 기차는 누군가에게는 낭만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는 평범한 일상의 연속입니다. 매일 아침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고 혹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때론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대학교 면접 보러 가려고 여기 왔어요. 아, 부산 쪽에요? 네. 그동안 되게 긴장되겠다, 그죠? 아 맞아요. 지금 완전 떨려요. 일단 낭만 있어요. 일단 바깥 풍경 볼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낭만? 네, 낭만. 또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새롭고 자주 이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청춘에게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기차역이 되지 않을까요?
7시 3분에 태화강, 남창, 좌천, 기장, 신해운대, 센텀, 부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1761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타는 곳 1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이면 더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뜨끈한 국물인데요. 이곳 호계역에도 대합실과 마주한 곳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손님들의 배꼽 시계보다는 열차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닫는 곳이죠. 손님 김밥 나왔어요. 젓가락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친정이 대구여서 대구 가는 기차 타러 왔어요. 그냥 엄마도 만나고 언니도 만나고 그럼 뭐 엄마 필요한 거 뭐 같이 쇼핑도 하고 뭐 그러려고 가죠. 원래 시댁 어른들이 살았던 이곳. 어떻게 해서 기차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걸까요? 저는 장사는 한 15년 했고요. 포장마차로 시작해갖고 그냥 그러다가 뭐 집 지어서 역을 보고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손님들 무슨 장사를 할까 하다가 빨리 먹고 갈 수 있는 거, 쉽게 손이 빠른 거, 금방금방 먹고 갈 수 있는 거, 그거 선택을 한 게 이거예요. 근데 실패한 것 같아요. 일이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뭐 모든 재료값도 다 올랐는데 뭐 물건값 올리는 것도 그렇고 아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갈 긴데 싶어서 여태까지 배려했는가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가자. 갈 때까지 가자. 이 사진은 제가 포장마차 할 적에 또 이제 겨울에는 붕어빵하고 오목하고 토스트하고 여름에는 팥빙수, 냉커피, 토스트 그렇게 손님이 이렇게 찍어서 간직하라고 만들어줬어요. 너무 고마운 손님입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손님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찍을 수가 있었어요. 진짜 너무. 호계역과 함께했던 지난 15년 잊을 수 없는 추억만큼이나 떠나보내는 아쉬움 또한 큽니다. 어떠세요? 아쉽지. 많이. 진짜 많이 아쉬워. 우리 애들도 창원에서 여기 오면은 창원에서 기차 타고 내리면은 집이고 그러는데 모든 게 아쉬워요. 가는 것도 아쉽고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고 여기서 크고 이래 나오니까 말은 안 하지만 많이 서운해하지. 나에게 기차역이라? 호계역이라? 내 생계 수단이었지. 예. 집도 짓고 어쨌든 간에 고마운 역이네요, 그러면. 예, 100년 된 집을 헐었으니까 헐고 이걸 지었으니까. 이 자리가? 예. 사실 이곳 사람들을 진짜 먹여 살린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역 앞에 있는 호계시장. 호계역보다 오히려 더 먼저 생겼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기차와 함께했던 5일장. 그러다 보니 장이 서는 날이면 시장도 기차도 그야말로 콩나무 시루였습니다. 호계시장의 터줏대감인 이 두 어르신 역시 이래저래 호계역과 인연이 깊습니다. 입실 영역까지 또 걸어와가. 네. 그래 또 여기 또 기차 타고 와가 또 걸어가서 호계역에 내려서. 여기 내려가. 그때 처음 기차 타셨어요? 네, 처음 탔지 뭐.
바람 난다고 우리 아버지 삭수밖에 못 나고 사는데. 두 어르신 모두 같은 동네에서 그렇게 기차를 타고 호계로 시집 왔습니다. 한 마리 앞뒤 하스에 물 붓고 컸다 크기. 빨가 벗고. 그렇게 올 수 있나 빨가 벗고 안 되겠나. 뭐 빨가 벗고 되겠나. 그래 참순 제필 보르박떡거리다. 참순 제필 보르박떡거리라. 안 떨어지는 구합이야. 안 떨어지는 구합. 그래서 내 붙어 살아. 그게 법떡거리다. 한 동네에 살다 이곳 동산마을로 시집 와서도 이웃하고 산다는 두 어르신. 이렇게 장터에서도 마을에서도 가장 친한 언니 동생입니다. 누가 잘 정들이가 잘하나 노정자가 잘하나 보자. 자, 잘한다 잘한다. 없다. 요 비행기는 요런 거 좋아한다. 그래. 언니가 뭐 왔지 그럼. 내가 뭐 들었다고 오지 마라 그지 와보라 했나 그랬지. 그것도 묻는 걸 보면 좋다 그죠 야. 그래 내가 이 집 시아마씨가 북토 노신데 처자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기억은 못돼. 조심도 했지. 그래 왔거든. 왔다 이거. 예, 자매보다 나으십니다. 나한테 집에 커가 뭐. 자매보다 나으십니다. 다 우리 영감한테 결단했지. 영감하면 한동갑이거든. 내가 누나거든. 모여놨다고 내가. 누나 해도 누나 게 안다. 말로 누나. 군에 가고 엄대 시집 왔거든. 그래 80년 넘도록 살았으니 그냥 살았는 거지. 하면 좋다고 해라마. 좋지 뭐. 좋긴데 여기 살았지. 좋지 뭐 그지 바로. 좋겠는 내가 살았지. 그래 한 60년 가까이 됐는데 뭐. 그래. 옛날 사진 그런데 뭐 옛날 거 이거. 옛날 결혼할 때 찍었는 거야. 결혼할 때 나는 찍었다. 사진에 찍었다. 찍었는 거 없더라. 여기 있네. 여기 영만칸 내칸 또 찍었는 거 있고. 좀 찍은 거 있네. 시집 와가 얼마인데 관광가가 20살에 와가 이거 젊을 때 찍었는 거. 좀 사다가 이제 아직 밥 해놓고 상추 저놈 넘어갔는데 호에 이제 저놈 넘어가면 호에 환하게 기차가 비는 기라. 기차가 빽하니 막 거기서 앉아가 막. 어버지기 벌랬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보고 잡아. 기차 저거 타고 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보는데 싶어가. 상추 떠다 앉아가면 저 호 기차를 보고 엉엉 울었다. 우다가 이제 눈물 닦고 그래 상추다가 와가 어른들 밥에 드리고 안 그랬나. 그래. 기차 지나가 보고. 기차가 가니 그래 눈물 나대요. 그거 타고 왔다고야. 꽃가마 대신 기차를 타고 왔던 시집. 하지만 새방에서 시작한 신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더러운데 골짜기 와가 참 미쳐버린다 미쳐버려. 뭐하려고 한국에 와 이지랄 하노. 왜 들고 가라 여기 너 어떻게 말아 그리 말 걸어오라 그러고 말아. 그럼 내가 막 내가 가라 천천히 가라 그러고 말아. 이뻐봐라. 뭐그래 말고 너 이래 일리지. 그렇게 평생을 함께 살아온 어르신들. 지금 뒤돌아보면 기차와 함께했던 그때가 기차의 전성기였고 인생에서도 청춘이었습니다. 호계역이 떠난다는 소식에 요즘 이곳에서는 부쩍 옛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예, 부산서 기차 타고 왔어요. 부산서 기차 타고 와갖고 울산역에 내려가지고 학생어원의 여정을 풀고 그래갖고 복산동 개비곡에 있는데 그 방을 얻어가지고 그래갖고 있었지. 일자리를 찾아 울산으로 사람들이 몰리던 시절 그 역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고향은 서부 경남 하동. 울산에 처음에 올 때는 70년 초에 울산 공업도시 대서특필로 이 신문에 대문짝하게 막 온 신문 바닥이 막 울산 공업도시로 막 그 광고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결국은 취직된 자리가
현대 중공업 안에 군의 이발소. 참 그때가 새록새록하지. 그래갖고 기차 타고 이제 호계 올라와갖고 호계 정착하게 된 기지 뭐. 그 당시 이곳에 뿌리를 내릴 때가 호계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내가 근데 호계역에 내릴 때 그때만 해도 새삼 생각나는 게 코스모스가 산들산들 피어가고 있어가지고 역 주위에 참 내가 그때 카메라를 들고 그 역으로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때. 그게 진짜 지금 새삼 생각나네. 첫사랑도 생각나고. 첫사랑은 어디에 계신데요? 야, 내가 호계에 있지 뭐. 우리 와이프지 뭐. 그러세요? 여기서 만났으니까. 이 호계역이 있음으로 해서 호계 시장이 번창이 되었고 또 도로변에 역 주위에 그 음식점 또는 뭐 다방 같은 것도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 다방 같은 것도 전무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경남의 최고 마지막 역이라니까. 호계역이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그렇죠. 경상북도라고. 여기 마지막 역이야. 호계역. 그럼요. 아이고, 여기가 중심지야, 중심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면사무소도 여기 생겨 호계가. 여기 전부 호계 이렇게 호계. 그 여기 농토면이 지금 이제 삼동으로 바뀌었잖아요. 요거 호계가 중심이거든. 삼동이 다 넣어놔줘도 요거 중심지라고요. 그러다. 아유. 맞아. 내가 부산 내려갈 때 무이성타로 내려갔다고. 뭐 차도 안 사고 그냥 차도 처음 내려갔는데 부산도 그때 뭐 그때 초나이가 설명 가니까 반딧불이 어떻게 가고 뭐.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 촌인데 뭐 옛날에 그때는. 그 사이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호계역은 그렇게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아유 나는 진짜 뭐 진짜 섭섭지. 보고 싶을 끼고 우리가 와 제일 좋은 사람들 떠나면 섭섭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호계역은 이곳 주민들이 살아온 인생 한 장면 한 장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그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호계역 바로 앞에서 마치 세월을 비켜간 듯한 이곳. 언제부터 이 자리를 지킨 걸까요? 저는 이 호계 온 지가 한 20년 됐어요. 20년 되고 농기계를 그래 먼저 하던 분이 돌아가시고 그래 인수받아겠다고. 고향은 경산이고. 전심은 잡수고 가야 안 돼요? 저지만 갔다 오면. 처음에는 여기 오니까 어시 시끄럽더라고요. 기차 철컥철컥 오면 아마 잠도 깨고 하는데 이제 저기 자장가예요. 와도 모르고 그냥 잔다니까요. 그러고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가고 이러면 저 사람들 부모인데 가는구나. 이래 또 생각도 나고 그래요. 출고 전문 쪽이잖아요. 그때는 기차 소리가 자장가로 들릴 정도로 일도 참 많았습니다. 경산 쪽에는 외상을 많이 해서 우리 수리를 하면 봄에는 뭐 가을에 봤는데 여기는 오기는 무조건 현찰이라. 보통 기계를 한 개 뭐 트럭 타든지 경운기든지 싸면 저는 한 10명씩 와요. 술 받아 돌라고. 그런데 여기는 한 사람이 따와가 아마 사뿐다 가요. 신랑 각시 와가지고
됐습니다. 와, 그래 돈이 그래 풍부하대요. 전에 않겠습니까? 그 전국적으로 여하튼 울산이 막 제일 풍부하다고 돈이. 그 당시에도 아버님도 또 많이 보셨겠네요. 와, 그때 많이 벌었죠. 여하튼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는. 일에 앉아 있을 적이 없었지. 여하튼 뭐. 헤드라이트로 단풍 구경했다가 말다 했는 거 아니요? 차불로 이내가 단풍 비차가 구경을 하고 왔다니까야. 저 산길이 우문사 쪽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밤낮으로 땀 흘린 덕분에 자식 농사만큼은 남부럽지 않습니다. 배운 기술이라가 저를 기다리는 고기도 억수로 많아요. 저 하나가 가서 그 기계를 큰 기계를 막 이래 고장 나가 있는데 고쳐주면 그 큰 게 이래 움직이는 거 보면 참 보람을 느껴요. 동해남부선을 타고 갈 때면 을에 만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시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던 귀한 땅이 거의 다 사라진 지금 농사 짓는 곳이어서 이름 붙여진 농소라는 지명이 이제 무색할 정도입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많이 변했죠. 그때는 시골이랬지. 경작지가 여하튼 배바다하고 한 80%에서 한 90% 더 갚았어요. 이제 저으로 이화까지 화봉부터 거의 없어요. 이제. 이게 원래는 왜 이리 많는 건 몰라. 어쩌면 마지막 남은 땅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이곳을 떠나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은 벼져 나와서 있긴 해. 내일 또 한 번 더 저가 모레는 포대기 여가 방아찌로 가야지 뭐. 방아찌고 그렇지. 예. 저 열차 타고 저 임지가까지 한번 갔으면 되겠다. 그거 없는 겨 가면 되지. 가족과 딸내미가 있었는데. 아무리 청춘이 화려하다고 해도 이제 막 인생의 수확을 끝낸 지금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단풍놀이도 한번 가고 그럽시다. 뭐 내 일에 살아라 하는 그게 있나? 그래. 내 익한다고 돈도 되지도 않으면 골병만 들면서 내 돈 번다고 익하고 있긴 해. 하루 늦게 태어나는 셈 치고 단풍도 구경 좀 하고 진짜 손녀들하고 재능 부리는 것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다면 기차역에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태화강역이 외곽으로 이전하던 1992년 병영역 대신 만들어진 효문역. 처음에는 보통역이었지만 5년 후엔 간이역, 다시 10년 후엔 아예 사람이 타고 내리지 않는 역이 됐죠. 이 철조망 사이로 안쪽을 또 플랫폼을 봐야 된다는 게 좀 아쉽고요. 플랫폼으로 또 보여지는 풍경들이 좀 쓸쓸합니다. 그게 좀 너무 아쉽게 느껴져요. 특히 저기 버려져 있는 의자와 문구가 제 그림에도 썼는데 직원 없는 역이라는 문구가 너무 이렇게 쓸쓸하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 오늘 좀 드네요. 기찻길 옆에서 효문역과 함께 15년의 시간을 보낸 원연한 마을 사람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없으니 좀 섭섭하죠. 예, 불편하고 또 안 그러면 호계 내리가 그 버스로 시내버스를 타고 또 밀러 와야 되고 열차 그 있을 때는 바로 여기서 내리가 뭐 조금 한 10분만 하면 또 말에 올 수도 있고. 저와 여기 시집을 올 때 그때 해도 동네도 크고
딴 데서 부럽할 정도로 동네가 더 크고 이렇더라고. 근데 동네가 지금 철거가 한 2줄금 돼버려 가지고 동네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요 몇 집 안 남았습니다. 동해남부선과 산업단지 사이에 갇혀버린 마을. 효문역이 떠난 후에는 도심 속에 섬 아닌 섬이 된 곳이죠. 저도 이제 울산에서도 사실 외곽 쪽이에요, 집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 기와집이 마루 있는 집이고 마당도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었어요. 살다가 이제 대학교가 군대를 가면서 거기가 재개발이 됐어요. 재개발이 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그림을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전에 살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추억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풍경들을 이제 그리게 됐는데 지금 여기 연안마을도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겹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 앞을 지나는 복선 전철이라는 기찻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제가 그리는 풍경 앞쪽에 보면 이제 새롭게 생긴 기차철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쪽은 사라져가고 한쪽은 새롭게 생기고 그 마을 앞에 또 오래된 풍경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을 남기면 좋겠다고 싶어서 이쪽을 그리게 됐습니다. 아버님도 그거 해줘요. 이 그림 괜찮네. 구름 지나가면. 어머니 아이 뭐 눈 좋네. 네. 눈을 쪼매내도 있어. 비록 기차역은 떠났지만 그때의 기억과 기차가 지나는 마을 풍경만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그마치 100년이나 되는 엄청난 시간을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게 호계역 바로 옆에 있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관사로 썼던 건물이래요. 기억이 모이면 기록이 되고 그런 기록이 쌓이면 역사가 된다는 것도 사진을 찍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겪어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20세기를 겪어온 그런 시간이 모두 압축돼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있고 아주 오래된 건물들도 있고 100년이 넘은 역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고 젊은 아이들도 있고. 호계역에서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온 건 1930년대 지어진 이곳 관사입니다.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2019년에 이 집을 제가 밖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너무 액자로 멋지다. 드려서 너무 늦게 드려가지고 아니요. 죄송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낡았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게 또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도 다르고 네. 느낌도 다르고 사시는 분은 낡았다고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우와 아니 이게 이게 아직도 여기 있네. 대박 이러면서. 예, 너무 건물이 특이하고 딱 봐도 역사성이 있고 지금 관심이 많았어요. 호계도 그렇고 덕화 남창 요쪽으로는 다 이렇게 간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철도 옮기고 부지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면서 남아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울산 감내에는. 손 딱 내리시고.
막상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 간사에서 살았던 추억도 있고 지금은 생각하면 그냥 잘 왔다. 그때 그 엄마 아버지랑 동생들이랑 살았던 그런 추억도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이 관사가 이곳에 기차역이 있었다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겠죠. 마을마다 가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뭐 당산나무 뭐 그런 게 옛날에는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 아마 여기 살았는 세월보다는 더 오래 있었으니까. 그냥 이 호계 농소 일동을 지켜준다는 그런 느낌? 호계역을 출발했던 기차는 2021년 12월 27일 마침내 긴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기억의 기차역이 된 호계역. 100년의 시간 위에 쌓인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있는 한 여기는 영원히 동해남부선 호계역입니다. 빠빠이 해야지. 자, 100년 역사와 함께해온 우리 호계역을 위한 고마움 그리고 아쉬움을 담아보겠습니다. 둘,